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4월 30일이네요. 4월 말일이고 오전 9시 10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내일 5월인데 이제 오늘 말일이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4월까지의 이제 대략적인 흐름과 어떤 우리가 놓쳤던 기회들 혹은 이제 우리가 수익을 봤었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전체 흐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올 초 기준으로 보면은 뭐 거의 횡보장입니다.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고요. 이 박스권 안에서 비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많았죠. 알트들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크립토 시장, 뭐 국제 정세 이슈, 뭐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긴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48,600 어제 나스닥, 그러니까 이게 그저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저께죠. 그러니까 그저께 나스닥이 하락을 할 때 비트코인이 굉장히 선방을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날에 나스닥 반등과 비트 반등 어느 정도 왔었죠. 그래서 비트가 다시 4만 현까지 회복을 했다가 어제 갑자기 또 나스닥이 꼬꾸라치면서 아마존의 이제 그 이슈였죠. 그래서 아마존이 굉장히 좀 나스닥을 아래로 당기면서 좀 급락을 했었는데, 그에 반해 비트가 굉장히 좀 선방을 해주고 있다 라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자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서 그 암호화폐를 보는 좀 그런 시선이 굉장히 좀 방어가 좋다, 선방을 한다, 뭐지? 라는 좀 긍정적인 놀람이죠. 긍정적인 놀람들이 좀 있었고, 이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판단하기 이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암호화폐 방어가 굉장히 좋고 나스닥 이렇게 하락했는데 원래 같으면은 뭐 비트가 3만 초반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네? 방어 좋네? 오히려 비트를 지금 계속 매집을 하는 건가?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건 너무 이제 1차원적인 생각이고, 거기서 또 나아가서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항상 뭔가 큰 그 대장의 꺾임이 있고 나서 그 뒤에 애들이 바로 따라가나요? 바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봤을 때 비트가 꺾이고 나서 다른 애들이 바로 거꾸라지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비트가 꺾이고 이더는 오히려 그 비트에 꺾인 그 자금의 수요를 받으면서 오히려 상승을 하는 디커플링이 나오게 되고, 시장에서는 이런 소리가 돌죠. 비트가 떨어지는데 이더가 방어가 굉장히 좋다. 이더는 오히려 상승한다. 이더가 근본인가? 이더가 답인가? 그런 식으로 좀 적용을 시켜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과 비트,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커플링을 가는 움직임은 맞지만 오히려 비트가 움직임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섣불리 지금 단계에서 여기가 지금 저점인가? 여기가 지금 비트를 사야 될 땐가? 몰빵을 해야 될 땐가? 이렇게 조금 생각하는 건 아직은 조금 섣부르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이제 현금이 100%야. 여러분 이제 현금이 100%인데 이제 너무 마냥 계획 없이 비트가 뭐 10,000달러 가겠지, 20,000달러 가겠지, 뭐 3만 깨지겠지 이렇게 너무 생각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 지금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현상들을 보고 내가 현금이 100이다 라고 하면은 뭐 10% 20% 정도는 지금 시점부터 어느 정도 좀 분할 매수 하는 타이밍으로 기간 설정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시장의 패턴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또 빠졌네요. 비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맞다. 그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제 트위터랑 뭐 텔레그램 그 링크를 댓글에다가 고정을 해드릴 테니까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고, 뭐 거기 들어온다고 해서 뭐 돈이 되는 직접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 좀 편한 그런 그냥
용도로 쓰일만한 이제 플랫폼인 거지. 제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 내용이라든지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올라가는 내용들도 되게 뭐 친절하진 않아요 사실 제가. 그래서 그게 막 되게 디테일하게 막 초보자를 위한 그런 내용들은 아니라서 여러분들 좀 공부하실 때 뭔가 키워드를 얻어 가시고 아니면은 뭔가 같이 저와 함께 좀 더 나은 그런 투자 방향성을 잡는 그 정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사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이 성장할수록 이제 사기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화이트리스트 같은 거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 당첨은 무조건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신청을 해놓고도 못 들어가거든요. 본인이 체크를 못해서. 근데 뭔가 어디서 연락이 온다, 너 당첨됐어 라고 연락이 절대 먼저 오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그렇게 연락이 온다 라고 하는 것들은 다 사기. 그게 이제 뭐 디코방이라든지 텔레그램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것들 거의 다 사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지갑 연결 같은 것들도 항상 조심하셔서 하시고요. 서명 한번 잘못 누르면 바로 털리는 게 이쪽 시장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고, 전송하실 때도 항상 이제 테스트로 뭐 1달러, 10달러 이렇게 먼저 해보시고, 꼭 그런 것들 잘 지키셔서 투자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올해 초반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클레이튼 쪽 NFT 시장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 좀 차치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클레이튼 시장에서 붐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클레이튼 쪽에서 올 초부터 갑자기 늦바람이 불었죠. 작년 말에 비트가 조금 꼬꾸라지면서 그런 어떤 갈 데 없는 그런 자금들이 NFT 시장으로 사실 많이 넘어왔어요. NFT 시장으로 많이 넘어오면서 그게 거의 뭐 대부분 이더 쪽 마켓에서 흡수가 됐죠. 그래서 이더 쪽 마켓에 있던 NFT들이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1월에 접어들고 그 자금들이 이제 클레이튼 쪽으로도 흘러오게 되면서 클레이튼 쪽 시장에도 이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그래서 메타콩즈를 필두로 대장 메타콩즈를 필두로 이제 여러가지 프로젝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뮤콩, 뭐 선미, 뭐 메토드, 클레이시티, 뭐 실타래는 좀 원래 있었고, 이런 프로젝트들이 막 우후죽순 나오면서 굉장히 좀 우리에게도 많은 기회들이 좀 됐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드신 분들 굉장히 좀 운이 좋았을 것 같고, 그거 말고도 뭐 중간중간에 IEO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클레이튼 기반으로 좋은 기회들, 뭐 네버랜드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좀 잡으셨던 분들은 좀 기회가 되셨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좀 수익이 됐을 만한 내용들은 메모장에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좀 이따가. 그리고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테라 쪽 강세가 계속 이어졌어요. 작년 이제 말에 이제 비트가 꼬꾸라지고 대부분의 이제 플랫폼 친구들도 거의 90% 이상이죠. 잡코인 포함한 뭐 플랫폼 뭐 레이어 1, 레이어 2도 다 꼬꾸라지는데 유독 루나만 전고점을 오히려 뚫어주는 정말 좀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었죠. 굉장히 좀 신기했죠. 이가 같이 꼬꾸라졌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루나가 굉장히 전고점을 가는 그런 무빙을 보여주면서 또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죠. 루나가 답인가? 비트랑 이더 꼬꾸라지고 뭐 솔라나 아바란치 다 꼬꾸라지는데 루나가 답인가?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물리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제 루나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또 동반으로 루나 생태계에 있는 프로젝트들 혹은 NFT들이 굉장히 좀 많이 또 상승을 하죠. 동반 상승을 하죠. 그래서 봤더니 앵커가 사실 그 중심에 가장 큰 공을 들였었죠. 앵커로 UST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UST에 대한 수요를 갖다가 또 루나 소각 혹은 이제 뭐 비트코인 매집이라는 그런 어떤 타이틀을
가져오면서 좀 시장에 굉장히 좀 충격을 그러니까 그 충격이 뭐 하락에 대한 충격이 아니라 어떤 좀 그런 발상의 전환이라는 좀 충격을 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보고 그 성공적인 모델을 따라하는 어떤 스테이블 알고리즘 이라는 그 모델을 갖다가 또 이제 뭐 최근에 니어 프로토콜이라든지 뭐 트론의 저스틴 선, 아가리 선이 또 따라 한답시고 뭐 USN이라든지 USDD라는 그런 스테이블 알고리즘을 갖다가 도입을 하려고 발표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죠. 좀 굉장한 이제 스테이블 전쟁 그런 느낌도 있어요. 왜냐면 그 스테이블이라는 게 어쨌든 탈중앙화로 이제 가게 됐을 때 테라도 충분히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USDT 혹은 USDC와는 별개로 좀 저 모델도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도전을 프로젝트들에서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루나가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 부분과 동시에.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컴투스와 같은 이제 기존 대기업들, 특히 이제 아무래도 루나가 한국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김치 코인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탈김치화가 된 이제 글로벌로 갈 수 있는 좀 그런 기로에 서 있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클레이튼을 선택하지 않고 테라를 선택하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 후발주자 프로젝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대표적으로 컴투스 같은 경우도 FTX IO를 통해 화려한 데뷔를 시작하고 굉장히 좀 큰 수익을 냈었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IO를 직접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충분히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 트렌드 매매라는 방식으로 조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편승을 했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테라 월드와 같은 이제 짜잘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흥했죠. 뭐 테라 월드 그리고 뭐 앵커 프로토콜의 이제 곡괭이 자체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보시면은 테라가 이제 상승하면서 앵커 토큰 가격도 엄청 많이 올랐었죠. 이런 현상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메타콩즈 쪽에서도 이제 좀 이주를 준비하면서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더라든지 혹은 테라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좀 테라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테라가 그만큼 좀 강세를 많이 가져가고 있었다라는 게 좀 올 상반기에 이제 좀 주목을 했었던 것 같고, 테라도 근데 만약에 비트가 더 거꾸라진다, 시장이 좋지 않다, 시장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느낌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테라도 결국에는 힘을 내지 못하고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것 말고도 이제 국제 정세와 또 이어지는 이슈들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인해서 윤석열 코인이 뭐냐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아이콘이라는 토큰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해외 지금 전쟁 이슈로 인한 뭐 러시아 전쟁 이슈와 같은 부분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뭐 웨이브가 많이 올랐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인과관계가 뭐 100%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 올랐었는데 그것 또한 이제 되게 좋은 기회가 된 분들도 있었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크립토 마켓이 되게 여러가지 이유들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쟁, 정책적인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들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고 시장이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최근에는 또 NFT가 다시 또 붐이 있었죠. 특히 이제 유가랩스의 이제 BAYC 인수라는 이제 파격적인 어떤 그런 행보를 통해서 BAYC가 AP 토큰을 발행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BAYC가 이제 또 전고점을 찍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아더사이드라는 이제 BAYC 랜드라는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또 전고점을 찍어요, BAYC가.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152 이더입니다. 이게 제일 싼 게, 비싼 거는 훨씬 비싸겠죠. 그리고
동시에 MAYC도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상승률로만 치면은 MAYC가 상승 그 퍼센테이지 폭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최근에 이제 또 문버드라든지 무라카미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들이 막 나오면서 NFT 시장이 좀 주춤하나? 하는데 다시 오르고 주춤하나? 하는데 다시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좀 반복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확실히 NFT라는 그 어떤 특정 섹션에서는 이더리움이, 그러니까 이더리움 체인이 넘버원으로 계속 이어져 갈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좀 저의 예전부터 좀 생각이었는데, 이런 현상들만 봐도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NFT라는 그 섹션의 특성상 뭔가 이더의 그 느림 혹은 뭐 비싼 수수료 이런 것들과 뭔가 직접적으로 마찰이 좀 일어나는 게 덜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NFT의 어떤 그 커뮤니티라든지 어떤 그 하이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판에서 결국은 이런 기존 대기업들이라든지 뭔가 큰 자금들이 들어오고 싶어 할 텐데, 그게 결국은 이더잖아요. 뭐 지금은 뭐 솔라나 뭐 클레이튼 테라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단기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보다 어쨌든 가장 큰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테니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시장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것 같고, 솔라나에서도 NFT를 갖다가 오픈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갔었죠. 그러면서 솔라나도 보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확실히 솔라나 같은 경우는 기존의 솔라나 자체 NFT 마켓플레이스 너무 잘 되어 있었고, 그것이 이미 성장을 꽤 많이 한 터라 오픈시에서 많이 자금을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솔라나는 좀 자체 커뮤니티가 굉장히 좀 색깔이 강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오케이베어 같은 게 좀 논외인데요. 보시면은 볼륨이 두 번째 디갓 같은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매직 에덴에서만 보셔도요, 볼륨이 이건 토탈 볼륨이죠. 좀 많이 뺏어왔나요 지금? 지금 보시면은 볼륨 10만 만인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어느정도 좀 뺏어온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는 조금씩 뺏어오는 것 같고요. 이게 오픈시가 힘이 진짜 대단하다. 지금 원래는 매직 에덴에서 이게 너무 굳건하게 잘 지키고 있었는데, 볼게요. 잠시만요. 좀 엇비슷한 형태네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는 오픈시에서 지금 거의 뺏어오지 못하는 좀 그런 그림이었는데, 어느정도 계속해서 뺏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NFT 하면 오픈시니까요. 또 그런 이제 이슈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그 BAYC가 에이프 토큰을 발행하고, 그 토큰을 갖다가 이제 추후 생태계 확장을 통한 활용처로 이제 사용이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동반 가치 상승이 이루어지는 그 패턴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좀 그 메타콩즈 같은 경우도, 메타콩즈가 처음에 애초에 그 비즈니스 런칭 모델이 BAYC거든요. 그래서 패턴이 완전 비슷해요. 처음에 원숭이로 따라하고,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국내 판이었죠. 그리고 BAYC가 물량 매겨가지고 MAYC 낸 것처럼 메타콩즈도 이제 뮤턴트 콩즈라든지 뭐 지일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똑같이 냈고, 그리고 토큰 출시 똑같죠. 에이프 토큰, 메콘코인, 그리고 아더사이드 랜드를 갖다가 또 비슷한 컨셉으로 갖다가 메타콩즈 랜드를 이제 지금 테라 생태계 위에서 내려고 하는 그 패턴이 너무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패턴이 다른 프로젝트들에서도 또 비슷하게 이루어지거나, 혹은 추후에 나올 만한 어떤, 지금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이제 분명히 제2의 BAYC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에서도 분명히 그 패턴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 패턴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추후 꼭 써먹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슈가 최근에는 가장 큰 이슈라 함은 뭐 단연 스테픈이죠. 스테픈은 죽질 않네요.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스테픈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바이낸스 런치패드 출시 시점에서 좀 소개를 좀 디테일하게 해드렸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솔라나 체인 쪽에서만, 그러니까 솔라나 같은 경우 좀 대중적이진 않죠 지금 사실 솔라나 체인이. 그래서 NFT 시장에서 솔라나 쪽에서 좀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스테픈이 사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솔라나 쪽에서만 출시가 됐었다가 바이낸스 런치패드라는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데뷔 무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시작이 돼서 이제 좀 홍보가 많이 되게 됐었고, 바이낸스 런치패드 자체가 그냥 홍보죠. 홍보가 많이 됐었고, 이제 솔라나 체인 플러스 이제 멀티 체인으로 바이낸스 체인으로까지 확장이 되면서 추가로 바이낸스 뭐 투자도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식스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성공을 하는 프로젝트가 되죠. 그래서 이제 솔라나 그게 아니죠. 그래서 GMT라든지 뭐 GST 같은 토큰들의 가격이 굉장히 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수익을 보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좀 이런 상태인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확실히 좀 그 판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 섹터별로. 그러니까 NFT는 확실히 이더 쪽이 넘버원을 좀 굳혀가는 것 같고요. 이제 스테픈의 성공을 좀 보고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확실히 이렇게 스테픈 같은 프로젝트는 이더 체인 위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더 가볍고 저렴하고 뭔가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일반인들, 그러니까 좀 부담 없이 진입장벽이 낮은 사람들도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솔라나라든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같은 쪽으로 이게 나아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나올 만한 어떤 좀 더 가벼운 게임류라든지 뭔가 플레이 투 원, 그러니까 그 플레이가 지금 개념 자체는 뭔가 게임으로만 인식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에 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스테픈 같은 어떤 행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무브겠지만 그게 뭐 게임이 돼도 좋고 어떤 뭐 운동이 돼도 좋고, 혹은 뭐 요즘에는 막 뭐 점프도 있고 뭐 드라이브 이런 뭐 이상한 개념도 나오는데, 뭐 어쨌든 뭐가 되든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뭔가 액션을 통한 그런 이제 플레이 투 원으로 이제 연계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좀 유심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누누이 강조를 드렸었고요.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은 확실히 이더보다는 뭔가 좀 더 이런 솔라나 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쪽이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뭔가 반년 동안의 어떤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본 거고요. 우리가 한번 중간에 놓쳤던 기회들이 뭐가 있는지 제가 한번 좀 써봤거든요. 간략하게 한번 살짝 보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또 올해 우리가 놓친 좀 현실적인 기회, 물론 잡은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가지 패턴들이 있었죠. 뭐 IDO.io에서는 뭐 좀 대박 난 것만 썼어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네버랜드 같은 경우는 정말 허들이 낮았는데 그냥 블로그, 아무도 보지 않는 블로그에 글 하나 썼더니 100만원이 3천만원이 됐었던 네버랜드라는 기회가 있었고요. 스텝앱 같은 경우도 최근에 스테픈 아류작으로 토큰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고, 이것 또한 몇백만원, 몇십만원이 뭐 몇백만원 까지도 기회가 됐었죠. 클레이 민팅,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올 초로 다시 돌아가서 봤더니 뭐 메토드라든지 뭐 클레이 시티, 진의 선미 같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었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뭐가 많았죠. 여기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좋은 기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나 클레이 시티 같은 경우는 뭐 500클에 해서 뭐 15,000, 그 2만 클까지도 가고, 진짜 비싼 건 더 많이 갔었던, 정말 인생 역전의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더 같은 경우도
문버드 같은 경우 2.5이더가 뭐 32더, 42더까지 가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그냥 좀 이거 좀 갈 것 같다라고 해서 뭐 한 10에서 한 15이더에서 사신 분들도 뭐 한 일주일 만에 22더씩 드시고요. 뭐 무라카미 다계정 하신 분들도 많이 드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테라 생태계에서 뭐 테라 월드라든지 루나 코인 자체 가격 상승, 혹은 앵커 코인 자체, 혹은 테라 월드 코인 자체 가격 상승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거 말고도 뭐 미러라든지 굉장히 좀 많은 기회들이 있었죠. 그리고 뭔가 제가 말씀드렸던 트렌드 매매와 같은 부분에서는 네오핀, 넷마블, 에이프, 컴투스, 클레이시티, ORB 토큰이죠. 스텝 앱과 같은 프로젝트에서 출시가 되자마자 우리가 좀 눈여겨봤더니 반나절 만에 막 200%, 300% 까지도 상승을 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게 개인적으로 이쪽 파트예요. 아무래도 좀 시드가 이제 좀 생기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굉장히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뭔가 투자 대비, 노력 대비, 시간 대비 가장 큰 수익이 나오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눈여겨보시고요. 올해 1분기에 이런 기회들이 되게 많았어요. 유독 많았어요. 원래는 이렇게까지는 많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까지 막 많이는 없는데 한 분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기회였는데 이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시장의 흐름에 따른 뭐 어떤 반등을 통한 그런 어떤 수익 매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루나, 오히려 막 전고점을 찍었었던 루나라든지, 혹은 이제 솔라나가 4월 초에 좀 상승률이 좋았죠.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니어 같은 경우도 강세를 가져왔었고요. 에이프 토큰 같은 경우도 최근 이슈가 있어서 어저께만 해도 28달러까지도 갔었죠. 28달러 맞나요? 어딨냐? 거의 28 맞죠? 그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거 토큰들을 불타기 하실 때요, 되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장이 안 좋으면 더 주의해야 되는 거는, 만약에 에이프가 오늘 막 두 자릿수 상승을 해, 막 두 자릿수까지 올라, 막 GMT가 두 자릿수가 올라, 그러면은 보통은 다음 날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옵니다. 조정을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 패턴이 항상 비슷해요. 이게 뭐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데, 보시면은 항상 두 자릿수 상승이 있으면은 그 다음 날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두 자릿수 상승이 있을 때 내가 막 불타기해서 수익이 난다 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한 뭐 한 4-5시간 안에 수익, 단기 수익 실현을 좀 하는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비슷해요. 장대 양봉 뒤에는 다음날은 좀 조정, 그러니까 더 오르더라도 장대 양봉 뒤에는 좀 조정, 항상 이런 패턴이 좀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스테픈 같은 경우는 대박이 났죠. 말 그대로 대박이 나서 여기를 그냥 토큰 매수를 하신 분들, 혹은 뭐 실제로 신발을 사서 무브투어를 하신 분들, 그리고 뭐 하다 못해 그냥 신발 매매만 하신 분들, 뭐 다 수익이 나는 그런 패턴이었고요.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영원한 상승은 없다라는 게 또 있어야겠죠. 스테픈이 지금 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더 갈 것도 같아요. 조정이 올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더 갈 것 같습니다. 제 말 듣고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 좀 더 갈 것 같은데, 영원히 상승하는 거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작년에도 엑시 기억하시나요? 엑시랑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엑시가 그때 좀 P2E의 폼을 연 케이스고, GMT가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형태의 개념 체계인 M2E의 폼을 연 케이스죠.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엑시도 그때 당시에 3달러부터 해가지고 막 올라갔어요. 막 올라가고, 심지어 이때는 장도 좋았어. 장도 좋아서 올라가다 조정 맞고 다시 올라가고 조정 맞고 다시 올라가고 조정 맞고 다시 올라가고 조정 맞고를 한 5번인가를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150, 160까지도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었죠. 거의 반년 만에. 근데 엑시랑 조금 다를 거는 뭐냐면 엑시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일단 장이 좋았습니다. 장이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목 아파. 이용자 수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죠. 그때 당시에 80만까지도 상승을 했었는데 활성화 이용자 수가요. 근데 이제 그게 250만까지 증가합니다. 지금 스테픈 같은 경우는 50만이거든요. 물론 우상향을 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엑시 같은 경우는 이제 동남아나 이런 데서 막 업자들이 다계정을 하기가 좀 쉬운 프로젝트였어요. 왜냐면은 핸드폰 켜놓고 그냥 매크로 켜놓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GMT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몸으로 뛰어야 되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뭔가 스콜라십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조금 더 최적화가 된 게 엑시였죠. 그래서 좀 이용자 수가 더 많았기도 했고, 물론 스테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래서 그 토큰의 어떤 건전성이 더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테픈이 얼마 더 오르다가 어디서 막힐지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일단 비트의 움직임 자체도 지금 굉장히 좋아요. 방어가 굉장히 좋고 나스닥 이런 것들 빠지는 거에 비해서 좀 말도 안 되는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렇게 지금 좀 잘 나가는 프로젝트의 특징이 비트가 이렇게 안 빠지면은 오히려 횡보 상승 했다가 비트가 반등 다시 하면은 더 오르고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했었기 때문에 지금 GMT의 지금 움직임이 너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좋은 기회들 있으면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